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헬스장 사우나에서 가끔 마주치던 그 아줌마가 오늘따라 탈의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우연인가 싶었는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유부녀가 남편 출장 간 날 저녁에 카톡을 보냈어요. 혼자 술 마시기 심심하다면서 집에 소주 한 병 있는데 같이 마실 사람 없냐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재회한 옛날 동기가 술 한잔하면서 오빠 요즘 뭐하냐며 호텔 라운지 바로 가자고 제안하는 상황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분들은 대부분 헷갈려 하세요. 이게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 하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은 신호를 정말 못 읽어요. 특히 중년 남성분들은 더 그래요. 젊을 때야 그래도 연애 감각이 살아있어서 여자가 좋아하는지 아닌지 대충 느낌이 왔는데 나이 들수록 그런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더 심해요. 아내한테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여자가 보내는 신호를 아예 못 알아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20대, 30대 여자들하고 40대, 50대 여자들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젊은 여자들은 좋아해도 티를 잘 안 내요. 밀당도 하고 은근슬쩍 떠보기도 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오죠. 근데 40대 넘어간 여자들, 특히 결혼 생활 경험 있는 여자들은 시간 낭비 안 해요. 이미 마음먹으면 신호가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돌려 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인생 절반 넘게 살았는데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저는 여자로서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본 사람으로서 오늘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 때 나오는 그런 진짜 이야기들이요. 남자들은 절대 모르는 여자들만 아는 그런 속마음과 신호들 말이에요.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서도 중년에 새로운 남자 만나서 설레는 감정 느끼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신호 3가지는 진짜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 있을 때, 특히 그냥 호감이 아니라 진짜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신호들이에요. 이거 못 알아채면 솔직히 아까워요. 근데 알아채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면 더 난감하죠. 그래서 오늘 신호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신호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은지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 경험담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 겪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 앞으로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자가 보내는 신호, 이제 확실하게 읽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신호부터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신호부터 말씀드릴게요.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그냥 가벼운 인사나 날씨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죠. 남편이 요즘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 말도 안 하고 그냥 TV만 본다고, 자기가 뭘 해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던 이야기,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 친구들한테도 못할 고민들을 당신한테 털어놔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자들은 아무한테나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진짜예요. 여자들이 자기 사생활이나 결혼 생활 속 이야기를 남자한테 한다는 건 그 남자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뢰를 넘어서 당신한테 위로받고 싶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 아는 사람한테 갑자기 남편 험담을 해요. 안 하죠. 근데 만날 때마다 조금씩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 진짜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보통 여자들은 이런 이야기 친한 여자 친구들한테 하거든요. 그런데 남자한테 한다는 건 뭔가 다른 기대가 있는 거예요. 특히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를 강조한다면 그건 거의 확실한 신호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내가 외롭다고 말하는 건 채워달라는 뜻이거든요. 직접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은근히 당신이 그 빈자리를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화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도 점점 더 깊고 사적인 내용으로 발전한다면 이건 그냥 하소연이 아니에요. 여기서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편하게 생각해서 고민 상담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데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편하게 생각하는 건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자가 남자한테 깊은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건 당신을 남자로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오히려 선 긋고 거리 두죠. 그리고 이런 대화가 밤늦게까지 이어진다면 더욱 확실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전화해서 1시간 넘게 통화한다거나 밤 11시, 12시에 카톡으로 긴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하는 거예요. 이건 당신 생각하면서 잠들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이 당신이라는 뜻이죠.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화장실이나 베란다로 나가서 몰래 전화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이 정도면 이미 감정이 많이 간 상태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일단 잘 들어주세요. 여자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해요.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이런 말 한마디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대접을 못 받아서 안타깝다는 식으로 그 여자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면 좋아요. 여자들은 자기를 알아봐주는 남자한테 끌려요. 특히 남편한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여자들은 다른 남자가 자기를 높게 평가해주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남편 욕하면서 부추기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여자가 경계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느끼거든요. 그냥 담담하게 들어주고 가끔 공감해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여자가 먼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신호 말씀드릴게요.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외모예요. 당신을 만날 때만 유독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편한 옷 입고 머리도 대충 묶고 다니던 사람이 당신 만나는 날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와요. 립스틱 색깔도 화사한 걸로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오죠. 머리도 새로 했어요. 옷도 몸에 붙는 옷이나 좀 더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바뀌고요.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일 수도 있는데 계속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특히 헬스장이나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이라면 이런 변화가 더 눈에 띄어요. 처음엔 운동복 차림으로 땀 뻘뻘 흘리면서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화장까지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이 있을 시간들을 계산해서 그때 맞춰 나오는 거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여자들이 왜 이러는지 아세요? 당신 눈에 예뻐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자들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자기가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옷장을 다 뒤지고 화장품을 새로 사고 심지어 다이어트까지 시작해요. 만날 때마다 조금씩 더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면 그건 당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다른 남자들 앞에서는 그냥 평범한데 당신 앞에서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모임에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그 여자가 당신한테만 유독 신경 쓰는 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땐 그냥 무난하게 대하다가 당신한테 말 걸 때만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지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눈치챌 정도로 확연하게 다르면 그건 진짜 확실한 신호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신 취향을 물어보기 시작해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고, 어떤 옷 입은 여자가 예쁘게 보이냐고 슬쩍슬쩍 떠보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인지 아시죠? 당신 취향에 맞추려는 거예요. 당신이 긴 생머리 좋아한다고 하면 다음에 만날 때 머리 길게 기르고 나오고 밝은 색 옷 좋아한다고 하면 그런 옷 입고 나타나요. 이런 노력을 하는 여자는 진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남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변화를 알아채고 칭찬해줘야 해요. 여자들은 자기가 애써서 예쁘게 꾸민 걸 남자가 알아봐 주길 바라거든요. 오늘 머리 바꿨네, 예쁘다 이런 말 한마디면 돼요. 립스틱 색깔 잘 어울린다, 그 옷 되게 잘 어울리네, 이런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면 여자는 완전 기뻐해요. 내가 노력한 걸 알아봐 주는구나 생각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반대로 아무리 애써서 꾸미고 나와도 남자가 눈치도 못 채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여자는 실망해요.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데 관심이 없나 싶어서 한 발 물러서게 되죠. 그래서 여자가 평소보다 예뻐 보이면 꼭 말해주세요. 그게 여자한테는 엄청난 동력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신호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노골적이고 확실한 신호인데요. 바로 스킨십이에요.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하게 시작해요. 대화하다가 웃으면서 팔을 툭 치는 거예요. 아, 그게 뭐야?
오빠 재밌다 하면서 장난스럽게 팔뚝을 건드리는 거죠.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반복돼요. 그리고 점점 빈도가 늘어나고 접촉 시간도 길어져요. 처음엔 스치듯 만졌다가 나중엔 손을 좀 더 오래 대고 있는 식으로요. 앉을 때도 달라져요. 처음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는데 만날수록 점점 가까이 앉아요. 카페에서 마주보고 앉아있다가 옆자리로 옮겨 앉기도 하고, 차 안에서도 조수석에 앉아서 계속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건 심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더 대담한 여자들은 직접적으로 접근해요. 운동하는 걸 보고는 팔 근육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보거나 어깨가 넓다면서 손으로 재는 신용을 하는 거죠. 아니면 술 마시다가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기대는 여자들도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해요. 40대, 50대 여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진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술자리에서 이런 스킨십이 많이 나타나요. 술 마시면 평소에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술 핑계 대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려는 거죠. 술 따라주면서 손이 닿는다거나 취한 척하면서 몸을 기대온다거나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차 안에서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스킨십이 당신한테만 나타나는지 봐야 해요. 원래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성격이라서 누구한테나 이러는 여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조심스럽고 다른 남자들한테는 거리를 두는데 당신한테만 이런다면 그건 확실한 신호예요. 그리고 스킨십 할 때 여자의 눈빛을 보세요. 그냥 장난으로 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살짝 웃는다거나 아니면 수줍어하면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그건 당신한테 관심 있다는 신호예요. 여자들은 좋아하는 남자를 볼 때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럼 이런 스킨십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자가 민망해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 안 해요.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게 좋아요. 여자가 팔을 치면 같이 웃어주고 가까이 앉으면 불편해하지 말고 편하게 대해주는 거죠.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여자가 한 걸음 다가오면 당신도 한 걸음만 다가가는 거예요. 여자보다 먼저 앞서가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특히 기혼 여성인 경우는 더 조심해야 해요. 여자가 먼저 신호를 보낸다고 해서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여자가 놀라서 물러설 수 있어요.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서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선까지만 가는 게 좋아요. 급하게 서두르면 다 망쳐요. 그리고 이 모든 신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사적인 고민도 털어놓고 당신 앞에서만 예쁘게 꾸미고 스킨십까지 시도한다면 이건 거의 확실한 거예요. 여자가 이 정도로 신호를 보내는데도 남자가 못 알아채면 여자는 포기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모르면 관심이 없는 거겠지 생각하고 마음 접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 모든 신호가 확실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상황을 잘 봐야 해요. 결혼한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여자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다가와도 그게 단순히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요. 진짜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설렘을 잠깐 느끼고 싶은 건지 구분해야 해요. 그리고 여자가 신호를 보낸다고 해서 당신이 꼭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도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신호를 알아채는 것과 그에 대응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알아채고 나서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으면 선을 긋고 더 가까워지고 싶으면 천천히 다가가면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중년에 이런 설렘을 느낀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랜 결혼 생활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꼭 육체적인 관계로 이어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 마음 맞는 사람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자들이 중년 남성한테 끌리는 이유도 있어요. 젊은 남자들은 너무 가볍고 깊이가 없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나이 든 남자들은 인생 경험도 많고 여유도 있고 대화도 깊이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여자들도 나이 들수록 외모보다는 내면을 보게 되고 잠깐의 재미보다는 진짜 마음 맞는 사람을 찾게 돼요. 근데 이런 관계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처음엔 서로 설레고 좋았는데 나중에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둘 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더 그래요. 처음엔 그냥 대화하고 밥 먹는 정도였는데 점점 감정이 깊어지면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여자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디까지 갈 건지, 서로한테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해야 해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나중에 둘 다 힘들어져요.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건지 아니면 진심인 건지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여자가 당신한테 호감이 있다고 해서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여자가 지금 외로워서 혹은 당신한테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우쭐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들은 남자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용기 내서 신호 보냈는데 남자가 그걸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끼면 바로 마음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해요. 신호를 보냈다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용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주는 게 맞아요. 자, 이제 좀 더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한 3가지 신호는 기본이에요. 근데 여자가 정말 확실하게 마음먹었을 때 나오는 신호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거든요. 남자분들이 이걸 모르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자가 당신한테 진짜 마음이 있고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뭔가 더 원할 때는 대놓고 상황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남편 출장 갔다면서 애들 캠프 갔다면서 혼자 있기 심심하다면서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해요. 아니면 자기가 요리 잘한다면서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한번 와보라고 하죠.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카톡이나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밖에서 만나는 것도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고요. 근데 집이라는 공간은 완전히 다르죠. 아무도 없고 둘만 있는 곳이니까요. 여자가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는 건 이미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일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자들은 타이밍도 절묘하게 잡아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라든지 주말에 남편이 골프 간 날이라든지 완전히 안전한 시간대를 골라서 연락해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계산된 거예요. 여자들이 이런 일에 있어서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치밀하거든요. 또 다른 신호가 있어요. 술자리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것도 둘이서만 마시는 자리요. 회식이나 모임 자리가 아니라 진짜 둘만의 술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녁 늦게 갑자기 연락해서 근처에 있는데 술 한잔 할래 이런 식으로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면 그건 단순히 술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술 마시면 분위기도 무르익고 말도 편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일이 생겨도 술 때문이었다고 핑계댈 수도 있고요. 여자들도 다 알아요. 술자리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도 둘이서만 술 마시자고 한다는 건 그런 상황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호텔 라운지 바 같은 데 가자고 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와인 한잔 하자면서요. 이건 진짜 노골적인 거예요. 호텔 라운지요. 거기서 술 마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위층 객실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여자도 그걸 모를 리 없어요. 알면서 그런 장소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신호가 있어요. 자기 신체 부위를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거예요. 옷이 좀 꽉 끼는 걸 입고 나온다거나 가슴 라인이 보이는 옷을 입는다거나 다리가 드러나는 치마를 입고 나타나는 거죠. 40대, 50대 여자들이 이렇게 입고 나온다는 건 당신한테 여자로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로, 아줌마로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요. 앉을 때도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머리를 넘기는 동작을 자주 한다거나 목선을 드러낸다거나 하는 작은 행동들이 다 신호예요. 여자들은 무의식 중에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자기의 여성스러운 부분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이게 본능이에요. 차 안에서도 신호가 나와요. 조수석에 앉았는데 시트를 뒤로 젖힌다거나 신발을 벗고 편하게 앉는다거나 당신 팔에 손을 올린다거나 하는 거요. 차라는 공간이 묘하게 밀폐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거리감이 사라지고 친밀해지는 거죠. 여자가 차 안에서 편하게 행동한다는 건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밤에 드라이브 가자고 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야경 보러 가자면서 바닷가 가자면서 이런 식으로 둘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밤에 차 타고 어디 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여자도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도 가자고 한다는 건 그 다음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 내용도 달라져요. 처음엔 그냥 안부 묻고 일상 이야기하던 게 점점 농담도 심해지고 은근히 야한 뉘앙스의 말도 나오기 시작해요. 피곤하다면서 마사지 받고 싶다고 한다거나 요즘 잠이 안 온다면서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식의 말을 던지는 거죠. 이런 말들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밤늦게 보내는 문자는 더 노골적이에요. 자기 전에 당신 생각난다면서 혼자 자기 외롭다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여자들은 지금 샤워하고 나왔다거나 침대에 누워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남자는 없을 거예요. 사진도 보내기 시작해요. 처음엔 그냥 풍경 사진이나 음식 사진 보내던 게 점점 자기 사진으로 바뀌어요. 새로 산 옷 입은 사진, 화장한 사진,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 찍은 셀카 같은 것도 보내죠. 이런 사진들은 다 당신 반응을 보려고 보내는 거예요. 예쁘다고, 섹시하다고 말해주길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당신 사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해요. 아내랑 요즘 어떠냐고, 집에서 잠은 어디서 자냐고, 부부관계는 어떠냐고 이런 걸 물어봐요.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결혼 생활에서 만족하고 있는지, 혹시 빈틈이 있는지 파악하려는 거예요. 만약 당신도 결혼 생활이 안 좋다고 하면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더 가까워지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40대, 50대 기혼 여성들 중에 이런 마음 품고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겉으로는 평범한 아줌마,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답답하고 외로운 거예요. 남편은 자기한테 관심 없고 애들은 다 컸고 이제 자기 인생에서 여자로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한테 관심 보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여자로 대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확 끌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랄까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젊었을 때 느끼던 설렘보다 더 강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는 못 느낄 줄 알았던 감정이니까요. 근데 이런 여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시작하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젊은 여자들처럼 밀당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자고 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직접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비밀 유지에도 철저해요.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이죠. 남편한테 절대 안 들키게, 주변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모든 걸 계획적으로 진행해요. 만나는 장소도 사람 없는 곳으로 정하고 연락도 남편이 없을 때만 하고 모든 흔적을 지우면서 움직여요. 이런 여자들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신호 보내는 여자들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지켜요. 남자가 먼저 결정적인 행동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호만 보낼 뿐이지 마지막 한 발은 남자가 내딛어 주길 원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남자가 먼저 한 거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는 그냥 끌려간 거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런 신호를 다 받고도 어정쩡하게 있으면 여자는 답답해해요. 이렇게까지 신호 보냈는데 못 알아채나 관심 없는 건가 싶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급하게 덤비면 그것도 싫어해요. 자기가 쉬운 여자로 보일까봐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일이 생기는 건 정말 쉬워요. 둘 다 외롭고 둘 다 원하고 기회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시작은 쉬워도 끝은 복잡해요. 처음엔 그냥 설레고 재미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깊어지거나 들킬 위험이 커지거나 양쪽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거죠. 특히 여자는 감정적으로 깊이 빠져요. 처음엔 그냥 외로움 달래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더 자주 만나고 싶어하고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고 결국엔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복잡해지는 거죠.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여자가 너무 진지해져서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자는 이제 당신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남자는 그냥 바람 피우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이런 온도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들키면 정말 큰일 나요. 둘 다 결혼한 사람이면 양쪽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설사 이혼은 안 해도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소문나고 직장에서도 문제 생기고 진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신호를 알아채는 것과 거기에 응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자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신호를 보내도 당신이 거기에 응할지 말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순간의 설렘 때문에 평생 후회할 수 있거든요. 물론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기도 하고 서로 위로받으면서 각자의 결혼 생활을 더 잘 유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여자가 보내는 신호,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처음에 말씀드린 3가지 기본 신호에서부터 지금 말씀드린 노골적인 신호들까지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에요. 우연이 아니고 다 계산된 거예요. 여자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남자들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전략적이거든요. 여자가 중년 남성한테 마음 있을 때 보내는 신호들, 기본적인 것부터 아주 노골적인 것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는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편 이야기, 가정 이야기, 자기 속마음까지 당신한테 다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당신 앞에서만 달라진다는 거예요. 화장하고 옷 신경 쓰고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스킨십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몸으로 표현하기 시작하고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확실한 신호들도 있어요. 집에 초대한다거나 둘만의 술자리를 만든다거나 밤에 연락한다거나 노골적인 문자를 보낸다거나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확실한 거예요. 여자가 이미 마음먹었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신호를 알아챘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응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할 건지, 어디까지 갈 건지,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중년에 느끼는 설렘이라는 게 정말 강력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니까요. 자기가 아직 매력 있는 사람이구나,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히 결혼 생활이 무미건조해진 사람들한테는 더 그래요. 근데 그 설렘이 주는 기쁨만큼이나 위험도 크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들키면 가정이 깨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직장에서도 문제 생기고 정말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설사 안 들켜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그냥 외로움 달래는 정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감정이 깊어지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자주 보고 싶고 더 많은 걸 원하게 되고 결국엔 남편하고 헤어지고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신호를 알아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해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평생 후회할 결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 정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고 더 행복해지기도 해요. 서로 위로받으면서 각자의 삶을 더 잘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잘못 풀리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자들이 보내는 신호,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앞으로 이런 신호가 보이면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하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당신의 몫이에요. 다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생각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 있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이런 신호를 못 알아채서 헤매고 있거든요. 아니면 알아채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근데 그 감정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